안 된다라고 하는 1000가지, 10,000가지의 이유를 듣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 실행을 하고 이유를 찾는다라는 거는 남들의 시선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다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믿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디 가는 거예요? 송파구 와봤어? 종종 많이 와봤어요. 아 그래? 여기 송파구도 맛집이 되게 많은데 오늘 가는 집은 꼭 와봐야 돼. 흑돼지 알지? 제주도에서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여기는 제주도에서 먹는 흑돼지하고 달라. 특별한 다른 돼지를 쓰는 거예요? 아니야 똑같은 흑돼지를 하는데 여기는 숙성 방법이 달라서 고기 진한 맛이 달라. 아, 맛의 진함이 달라요? 진함이 달라. 봐봐 여기 흑돈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 2글자네요? 신기하지? 자신 있는 거지. 그리고 이분이 고기 관련된 또 강의를 할 정도로 고기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래. 아, 말씀드리니까 너무 궁금해요. 빨리 들어가서. 들어가 볼까? 아이고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분은 축산물 위생교육원 강사이자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그리고 숙달돼지 공동 창업자 겸 흑돈 1931 김민중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흑돈 1941 대표 김민중입니다. 흑돼지 요리로 행복을 전파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사진을 좀 받으면 뭐 요리하는 사진 이런 사진을 주로 주시는데 네네. 대표님은 강단에 서 계신 사진이 있으신데 네, 맞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주위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축산물 위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했었고 외식경영 잡지사나 맥형 아카데미나 그런 데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나눔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만이 절대 타협하지 않는 뭐 원칙이나 뭐 철학 이런 게 있으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쇼컷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쇼컷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편법 같은 걸 쓰는 방법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빨리 도달하게 하려고 하는 일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꽃감도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꽃감을 깎아서 자연 건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비쌌거든요. 지금은 자연 건조 시설을 통해서 꽃감을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온 거거든요. 맛적인 부분에서는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 깊이를 또 보자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옛날 방식대로 만든 꽃감이 훨씬 더 맛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대적인 기술적인 변화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조금 더 천천히 이런 거를 단계를 거쳐가면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숙성을 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꽃감 같은 경우에 단감이 파랬을 때는 별로 안 달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깎아서 건조를 시킴으로써 수분이 증발하고 설탕 같은 성분들이 더 이제 생기고 말랑말랑해지면서 변해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럼으로써 같은 제품을 좀 더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입맛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숙성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꽃감을 공기 중에 이렇게 말리듯이 고기를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공기 중에 말리게 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맛도 더 진해질 수 있고 부드러움도 개선이 되고 새로운 이제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손님들한테 기존에 갖고 있던 맛보다 더 좋아진 맛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숙성 방법이 드라이 에이징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어요? 웻 에이징이냐 드라이 에이징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웻 에이징에서도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웻 에이징 같은 경우는 포장된 상태로 해서 그 상태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침지 숙성이라고 해서 물속에 담궈서 놓을 것이냐 그러한 웻 에이징에 대한 방법이 있고요. 드라이 에이징이라고 했을 때는 공기 표면에 노출을 시켜서 수분을 증발시키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맛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웻 에이징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중량에 대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똑같은 과정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부드러움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수분 것 안에 같아요.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드라이 에이징 같은 경우는 수분 감량이 있기는 하지만 엔자임 효과들이 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맛이 좀 더 진해지고 부드럽고. 근데 네, 이게 혹시 그 기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계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 에이징 숙성고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잘 만든 기계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숙성고 들어오면은 거의 다 테스팅해서 결과 알려주는 테스터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기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기계는 바람을 일으켜주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면 이제 바람이 이렇게 해서
이 소리 이렇게 들리시면 아시겠지만 팬이 이렇게 5개 달려 있기 때문에 순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갖고 있는 기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좀 많아서 네. 자리에 좀 앉아서 얘기하실까요? 알겠습니다. 예. 제주도 흑돼지랑 백돼지가 없었다. 네, 맞습니다. 그 얘기가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이제 신부님께서 버크셔라는 돼지를 인천의 제물포를 통해서 데리고 와서 있다가 제주도에 가서 키워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원래 우리나라는 어떤 돼지예요? 원래 우리나라는 멧돼지밖에 없었죠. 우리 멧돼지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버크셔라는 흑돼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백돼지가 들어오고 네, 맞습니다. 현대화된 시설을 통해서 자연농원 아시죠? 놀이동산이 아니라 자연농원이 원래는 돼지 농장으로 시작한 회사거든요. 그런 곳에 백돼지가 도입이 돼서 보급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럼 흑돼지랑 백돼지의 본질적인 맛의 차이는 뭐예요? 붉은색 근엄 섬유라는 게 있어요. 붉은색 근엄 섬유는 일반 섬유 다발보다 더 얇아요. 100개가 원래 백돼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는 200개의 섬유로 이루어야지만 같은 정도의 이 섬유가 더 촘촘하게 네, 들어가 있다는 거네요. 결이 더 얇기 때문에 더 잘 찢어지고 부드럽다라는 표현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럼 쉽게 생각하면 흑돼지는 백돼지보다 좀 더 부드럽고 숙성을 시키면은 더 진한 맛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돼지고기가 이번에 세계 10대 푸드에서 4등으로 알려진 만큼 라드 지방이 몸에 좋은 걸로 옛날에 생각과 다르게 재바꿈됐거든요. 흑돼지는 일반 백돼지보다 불포화 지방산이 훨씬 더 높아요. 오리고기보다 불포화 지방산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기름이 녹기 때문에 몸에 쌓이질 않아요.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네네네. 아까 질문을 좀 하려고 그러다 못했는데 1931이 흑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짜예요 그럼? 1931년에 조선요리제법이라는 문헌을 통해서 방신현 선생님께서 세겹살이라는 이름으로 흑돼지 삼겹살이 처음 이제 문헌에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삼겹살이라는 걸 세겹살로 시작해서 먹게 되는 계기가 되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흑돈 1931 삼겹살의 시작, 삼겹살의 탄생. 삼겹살의 탄생 시작. 네.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진짜 꼭 오셔야 되겠네. 맞습니다. 어. 정말 차별화된 맛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대표님은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요식업을 이렇게 오래전부터 하셨던 거예요? 제가 18살 때부터 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우리나라가 자원 강국도 아니었었고 인원이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게 사람들한테 그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호텔 경영학과를 진학하게 되면서 이쪽 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되게 인문학적이시네요. 이게 네네. 보통은 이게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요거에 포커스를 보통 많이 두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를 서포트를 해주시면서 항상 도와주셨었는데, 배웠던 것들을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를 같이 하면서 전파할 수 있는 일이 외식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셨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일본어를 하셨기 때문에 일본의 단골 고객분들도 있으셨고, 빨리빨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케어하고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셔서 글로벌 스타일로 하셨나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생각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개인 택시 운전을 하시지만 회사에서도 일을 하셨었거든요. 유명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밤새도록 일을 하기 때문에 자차를 운전을 못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에 소속이 되어서 그런 일들을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업 시스템을 연구하시고 그렇게 해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리사랑 같아요. 배운 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저랑 어디 가실 때 보면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창문을 꼭 이렇게 열어서 어디 가시냐고 여쭤보시거든요. 좀 데려다 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처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나눠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음식이라는 걸 통해서 맛있고 행복한 기분을 전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외 생활 하셨을 때 사실 타지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도움이 된 친구가 있으셨다고. 타지 생활을 했었던 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18살 때인데요. 그 헤이든이라는 친구가 뉴질랜드 태권도 상비군이었던 친구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질랜드에 가면 마오리라는 마오리족 있죠. 이 따로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냥 언어도 못하고 서로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못돼가지고 시비가 좀 붙은 적이 있어요. 마오리족하고? 네네. 등치 되게 큰데. 했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이제 딱 와서 I'll get your back 막
이러면서 내가 너의 뒤에서 지켜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네 뒤에 있다. 그 친구 덩치가 되게 컸어요? 국가대표 상비군 태권도 선수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운동하는 사람들 친구들은 다 운동하는 사람 친구잖아요. 그럼 그때 싸움 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가드 역할을 해줬던 가드 역할뿐만 아니라 그쪽에 가서 얘기했어요. 오해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가 돼? 라고 얘기를 해서 직접 이제 싸움도 무마시켜준 네, 거구나. 무마시켜줬죠. 싸웠으면은 아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덩치가 마오리 친구들 힘이 엄청 센 엄청 좋고 약간 로봇 같은 몸싸움들, 등치도 큰데다가 몸싸움들을 잘해서 해서 결국에는 서로 잘 악수하면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같이 운동하면서 재밌게. 그럼 그 친구분은 지금도 연락하세요? 그 친구는 뉴질랜드에서 이제 영웅으로 칭송받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직업이 두 가지였었는데 소방관이면서 라이프 가드에 대한 일을 했었고 지금도 뉴질랜드에서 갖고 있는 기록 중에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제일 많은 기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1시간에 물에 빠진 19명을 구해서 그 기록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되게 또 슬픈 얘기가 있어요. 저희 딸이 16년 9월 24일생이거든요. 제 친구가 16년 9월 23일 미국 하와이에서 죽었어요. 지금 얘기하던 헤이든이라는 친구. 얼마 전에 들은 이유는 그 친구가 사실은 너무 마음이 좋은 친구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생을 마감한 날 그 얘기를 들은 게 제가 둘째를 낳으러 가면서 전화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윤회한다라고 하죠. 미국에서 23일이면 한국에서는 24일이거든요. 친구가 죽은 날 저희 딸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너무 특별하고 제 친구가 했던 것처럼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수영이란 걸 가르쳤고 저희 딸이 수영을 되게 좋아해서 뭐 요즘에는 아직 어리지만 수영 선수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주면서 제 친구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업한 시기는 언제세요? 그때 좀 상처가 있으셨다고. 본업은 고기 쪽으로 경험하고 지식도 쌓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창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컨설팅 업을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컨설팅을 같이 해준 한 업체에서 동업 제의를 저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종도 고기예요? 네, 고기 뭐 이렇게 해서 잘 되다가 저하고 생각이 다른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저는 이제 정리하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서 그 친구랑 헤어지게 되죠. 진짜 결정적인 뭐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돈 문제였어요. 그 친구가 생각하는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서로 맞지가 않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동업을 추천과 비추천 아니면은 절대 하지 마라 어떤 거세요? 저는 추천이에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거는 신뢰에 대한 부분인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유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한한 걸 다른 접점으로 해서 만들어서 완성도 높은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는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동업을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만은 꼭 지켜라 라는 게 있을까요? 사업 계획을 하면 두 부류로 저는 나뉜다고 생각해요. 스타팅 플랜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근데 저는 반대로 엑시트 플랜에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하고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업을 정리하면서 대단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와중에서도 조건 딱 하나만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매장 자체는 제가 운영하고 있었던 매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딱 한 가지 내건 조건은 직원 승계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지분을 정리할 때는 보통 내가 최대한 많은 돈을 확보하는 거로 보통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왜 직원을 승계하는 걸로 하신 거예요?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 친구들이 단지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같이 키워보고 싶어 하는 꿈을 갖고 있던 친구들이었고 그 친구들이 투자한 시간만큼 성장을 하면서 배워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열정을 갖다 일에다 다 쏟아보시기도 하셨는데 작년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좀 있으셨다고. 작년 1월 9일에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굉장히 튀다 보니까 누나가 미국에 가서 아버지를 꼭 볼 수 있게 하겠다가 제 첫 번째 목표였었고
아버지를 호스피스 병원에 모실 수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면서 가족들이랑 조금 더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아버지가 호스피스 병원에 가시면 진통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하게 맞으시고 조금 더 고통 없으실 수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요양병원에서 가족과 이 시간을 좀 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힘들었는데 말하지 않고 버티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죄송함이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 겪고 나서서 네. 그 전에 대표님하고 지금의 대표님하고 정확하게 어떤 게 좀 달라지셨는지. 저는 엣지 있게 사는 삶을 좋아했어요. 되게 날카롭게 살고 날카롭게 표현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른데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은 주변의 상황들을 좀 더 많이 고려해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주위를 돌봐가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형이 제가 사는 동네에서 되게 유명한 갈비집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바로 전화했거든요. 갈비탕 22,000원에 팔더라고요. 삼원가든이야? 22,000원에 갈비탕을 판다고? 삼원가든도 22,000원에 안 팔고 있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전화해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강남면옥도 19,000원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네네. 사람들이 싫은 얘기하면 상처받거든요. 아, 맞습니다. 이건 이제 질문은 아니고 네. 아버님이랑 누님들이 좀 섭섭하셨던 게 있으셨다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카메라 보면서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가족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는 시점이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와이프, 우리 자식도 있지만 엄마하고 누나하고 매형들, 조카들 다 너무 소중하다라고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이 구성으로서 지금처럼만 잘 살면 될 것 같아요. 돈도 돈이지만 가족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 믿음 하나로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건강하게 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예, 아버님하고 누님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본인한테 나다움이란 어떤 건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1000가지 만 가지의 이유를 듣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 실행을 하고 이유를 찾는다라는 거는 남들의 시선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다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믿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대표님에게 흑돈이란? 흑돈이란 대한민국에 있는 유일한 흑돼지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가치,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들한테 즐거운 식사 자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나눔으로써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죠. 저의 만족과 저의 행복을 얻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흑돈 1931은 저에겐 행복이다. 이렇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멋집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